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7에서 8%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35%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노후 시설을 폐쇄하는 등 석탄 발전 비중 감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롯데카드 매각 본 입찰에 하나그룹과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이 롯데카드의 주력 인수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함께 진행된 롯데손해보험 본 입찰에는 MBK 파트너스와 한엔컴퍼니 등 국내 사모펀드 간의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에 닛산 출신의 호세 무뇨스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호세 무뇨스 사장은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장과 북미 권역 본부장 겸직하며 미주 총괄 담당자로서 북미 시장 판매 회복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이었는데요. 3거래일 만에 코스피 지수가 반등의 송곡을 하면서 가까스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죠. 1% 넘는 상승 속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제약바이오 업종의 급등과 함께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소매 판매를 비롯한 고용 지표가 좀 호조세로 나오면서 지수에 대해서는 지지가 되고 있는 흐름이지만 유로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일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수급은 현선물에서 이탈된 상황 속에서 연일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실적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의 시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11% 상승한 2216.15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는 연일 상승세를 좀 멈췄습니다.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0.66% 하락한 45,300원에 SK하이닉스는 연일 상승에 성공하면서 3% 넘는 상승 속에서 81,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은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36만 6,500원에 포스코도 역시나 2% 넘는 하락 속에서 26만 3,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20% 상승한 762.57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는 9% 넘는 강세 속에서 76,3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이로메드도 역시나 1% 넘는 상승으로 26만 1,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도 5% 가까운 상승 속에서 62만 6,4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5% 넘는 상승으로 5만 9,1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금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금요일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거래일 연속 우리 시장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 이탈에도 불구하고 일단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 속에서 1% 넘게 좀 올라왔는데요. 금요일장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흐름은 강하기도 하고 또 약하기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종목 흐름은 좋았습니다. 뭐 코스피도 그렇고 또 코스닥도 종목 흐름은 괜찮았어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코스닥이 상당히 강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았었고요.
대형주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서 상승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좀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결국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에 비해서는 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그 대형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이닉스하고 셀트리온이 급등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흐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약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잘 마감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반등은 나오더라도 좀 강하지 못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단기적인 어떤 그런 좀 트렌드로 굳어질 수도 있겠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고 좀 반납을 한 상황 속에서 가까스로 해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강하기도 했고 또 약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분석을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업종의 정말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이 급등세가 시장에 어느 정도 또 스며들었나 그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전략을 분석을 도와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금요일장은 봉주 선생님과 함께 이어갈 텐데요.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은 종목 핫5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까지 이번 한 주간에 가장 뜨겁게 관심을 받았던 5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5종목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마니커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금호산업 우선주 올라왔고요. 네 번째 종목은 이글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하림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5종목들 선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5종목들 이번 한 주간에 가장 뜨겁게 관심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봉주 선생님은 이 5종목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반적으로 역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는 단골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좀 여러 가지 이슈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사연이 조금씩 있습니다.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한 이슈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씩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함께 대응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총평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코스피에 속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나볼 텐데요. 마니커와 삼성전자 그리고 금호산업 우선주가 올라왔습니다. 자, 마니커는 오늘장 4% 가깝게 올라오면서 1,175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삼성전자는 앞서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실 때 보셨죠? 삼성전자는 오늘장은 45,300원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금호산업 우선주는 오늘 4% 넘는 상승 속에서 78,3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마니커와 그리고 금호산업 우선주 이렇게 좀 사연이 있다라고 또 설명해 주셨는데 3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들어볼게요. 자, 봉주 선생님은 3가지 종목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마니커입니다.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한 이슈로 움직였는데요. 돼지열병이 발생을 하면서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이슈로 움직임이 있었어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단기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흐름이 좋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갔었고요. 오늘도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다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단기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단기에 그냥 쉽게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흐름을 봐서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 흐름이 이어지면은 조금 더 끌고 가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매도 후에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시면 되죠.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모모하게 대충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매매는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았을 때만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굉장히 크게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이 닭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꽤 광범위하게 번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중국에서 흐름인데요. 중국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번지고 있고요. 몽골 뭐 이런 나라로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가깝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감을 주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런 흐름 때문에 이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닭고기주도 움직이고요. 그리고 돼지의 어떤 그 사육 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었죠. 돼지가 많이 죽었습니다. 한국이 뭐 구제역 발생했을 때 흐름을 보면은 그런 비슷한 흐름이 중국이나 몽골 이런 데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이 워낙 인구도 많고 또 가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육 두수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수요가 부족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므로 인해서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 이런 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뭔가 손을 대면은 가격의 변동이 발생을 하죠. 과거에 아보카도도 그랬고요. 그리고 호주산 소고기나 뭐 이런 것들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아보카도를 먹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두세 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호주산 소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소고기 가격이 엄청 급등을 했어요. 지금 가격하고 과거의 가격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중국 쪽에서 수요가 많아져서 생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소고기 쪽도 그런 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또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돼지고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일면 타당하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실제로 한국의 어떤 병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나라지 않습니까? 중국 그리고 몽골 이런 나라 그리고 또 북한을 통해서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게 단기에 끝날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수출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강한 조치를 취할 그럴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죠. 과거에도 그랬고요.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중국 쪽의 어떤 그런 철저한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국 내에서만 조금 진정되면은 그만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요.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입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또 방역을 해야겠지만은 역시 불안감을 떨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마니카라는 종목도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강한 흐름을 유지하면은 조금 더 끌고 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역시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접근을 하자.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니커의 적정주가,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가 1,2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비교값이 0.97 정도 돼요. 거의 지금 적정주가하고 비슷하죠. 적정주가하고 비슷하다. 급등을 했는데도 이 정도니까 그전에는 저평가됐었다는 그런 얘기죠.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상승 추세죠. 61선이 121선 위에 있습니다. 중기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고요. 단기적으로도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빨리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 종목들 흐름을 보면은 강한 종목들은 한번 탄력을 받았을 때는 계속 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확 꺾이는 그런 정도의 흐름만 아니라면 좀 더 끌고 가서 매도를 하자는 것이죠. 강한 흐름을 보이면은 굳이 빨리 던질 필요가 없고 끌고 가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꺾이는 흐름,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정리한 후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렇게 저점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접근하시자는 거죠. 어쨌든 지금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과 보유하지 않는 분 다 어떤 단기적인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유하신 분은 끌고 와서 매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어떤 그 이슈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최근에 이슈는 접히는 스마트폰이죠. 폴더블 폰 관련한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QLED TV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왔었죠.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다니는 종목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또 다양한 사업을 하죠. 그리고 뭐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부분에 뭐 관심도 없을 거고요. 또 움직임도 없을 건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동반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상당히 좋은 기업인 건 뭐 다 아실 거고요. 최근의 이슈는 접히는 스마트폰, 폴더블 폰에 관련한 그런 이슈예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게 어떤 시제품이라고 할까요? 사용을 해보고 그 후기를 올렸는데 불량이 났다는 겁니다. 화면이 깨지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삼성 측에서는 불량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폴더블 폰, 이 접히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어떤 그 디스플레이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그 스마트폰의 보호 필름을 강화 필름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 접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접히는 재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성질의 필름을 사용했는데 그걸 억지로 제거하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향후에 판매를 재개할 것이고 예정대로 출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정확히 고지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 측의 해명을 들었을 때는 역시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뭐 일면 그 삼성 측의 그런 어떤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걸 억지로 훼손시키지 않았으면은 굳이 그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깨질 일이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적절히 고지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폴더블 폰이라는 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다 보면은 출시 초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검증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수많은 그런 실험을 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점점 더 진화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가 있다. 하지만 당장의 어떤 삼성 측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 정도로 보이고요. 특별히 주가에 엄청난 악재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슈는 QLED TV에 대한 이슈인데요. 최근에 신제품을 출시를 했죠. 그런데 프랑스 쪽에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TV다 이렇게 호평을 했어요. 엄청난 호평이죠. 자, 중요한 건 TV 쪽은 주가와 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TV를 잘 만들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은 주가에 큰 영향을 주기가 어려워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이는 건 스마트폰 그리고 반도체, 엄밀히 따지면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데요. 과연 반도체의 어떤 흐름이 좋아질 것인지 수요가 계속 산술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기관들이 내놓은 레포트나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호평일성입니다. 자,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2분기 이후부터 좋아져서 하반기에는 확실히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기관들의 어떤 전망 자체가 전부 다 좋았습니다. 작년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실적이 안 좋았었죠. 그리고 4분기에 주춤하는 흐름을 보였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1분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1분기에 정말 처참한 수준으로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이 나왔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지 전망으로 주가가 움직이지만 실제 실적이 나오고 좋지 않은 실적이 계속 나왔을 때는 상당한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물론 최근에 대만의 팹리스 업체죠. TSMC에서 하반기로 가면은 좋아질 것이다. 1분기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일종의 기저효과라고 할 수가 있죠. 작년 한참 좋았을 때 그 정도의 실적까지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슈퍼사이클이
다시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분기보다 조금 좋아지는 수준으로는 확실히 회복했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기업인데요. 반도체 업황이 가장 중요하고요. 결국은 그 중장기적인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단기적으로 반등한 폭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동안 수급적인 흐름이 좋았죠. 외국인이 매수하고 개인이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 이전과는 반대 흐름이었었죠. 그런데 수급의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한국 시장을 봤을 때 가장 매수할 만한 업종이 어딘가? 전기전자. 그렇다면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도 가장 매수할 만한 종목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는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거죠. 반도체가 아직까지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지만은 순이익이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믿고 매수할 만한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왔었고요. 단기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펀드나 이런 쪽에서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주가를 부양시키고 그럼으로써 지수가 상승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도체의 회복, 확실한 실적 회복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상황을 더 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슈만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충분히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77,8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0.58인데요. 지금 45,000원대니까 상당한 괴리감이 있죠. 거의 60%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죠. 삼성전자는 그동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정 주가도 굉장히 크게 상승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상승 전환했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단기는 하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1선원 이하로 하락했는데요. 자, 일면 차트상으로 보면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락하면 눌림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어떤 지수와의 연계된 흐름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락했을 때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세적인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도 고점 부근 아닙니까? 단기의 반등이 충분히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은 매도를 하고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금호산업 우선주입니다. 금호산업 우선주는 최근에 굉장히 강하죠. 투자금고 종목으로 지정될 정도예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가 있었고요. 본주에 비해서 우선주들이 훨씬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보유자들도 정리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접근을 하셔도 되겠죠. 일단은 단기 흐름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너무 무리하게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일단 조금 반등이 나오거나 조정을 받았을 때 적당히 정리 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가격이 이미 급등을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확실하게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역시 금호산업주들은 매각 관련 이슈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동안 굉장히 복잡한 흐름이었어요.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지들이 자구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금호고속의 지분을 채권단에게 맡기고 우리가 채권단에게 금호고속의 지분을 전부 맡기겠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등을 매각을 할 테니까 채권단에서 5천억을 지원을 해달라 그랬더니 채권단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구책을 마련한다 했는데 결국은 아시아나항공을 한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업을 매각하는 그런 흐름까지 왔는데요.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이 이슈로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더 좋은 튼튼한 자산 규모가 좋은 그런 그 그룹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겠죠. 그리고 금호산업 쪽에서도 재무적으로 좀 더 여유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그 그룹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축소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흐름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주식시장에서 역시 영원히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그 호재 중에 하나가 M&A 이슈입니다. 결국은 그 인수합병이죠. 매각 관련한 이슈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항상 호재로 거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금호산업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더 상승하면은 너무 무리한 목표는 정하지 마시고요. 정리를 하거나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오면 정리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산업 우선주의 적정 주가가 16,700원입니다. 번주의 적정 주가죠. 자, 금호산업 번주를 보실까요? 적정 주가가 16,700원이기 때문에 번주는 아직까지 저평가죠. 비교값이 0.89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주의 차트를 보실까요? 분기 상승 전환했죠. 급등하면서 상승 전환했고요. 단기도 당연히 상승이죠.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어요. 18,900원에서 91,800원까지 갔으니까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여기에서 더 큰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뭐 단기에 강세가 있으니까 조금 더 가면은 위에서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을 확실하게 받았을 때 정말 너무 심하게 빠진 거 아니야? 이 정도가 됐을 때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무리해서 접근하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에 속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이었던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돼서 돼지 대신에 닭에 대한 반사이 기대감을 받은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 단기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종목 핫5 시간에 자주 또 올라오는 종목인데요. 최근엔 또 폴더블 폰에 대해서 사전 좀 체험에 대한 부분에서 좀 결함이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최근 흐름을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의 관망과 함께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금호산업 우선주에 대한 부분은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또 아시아나 매각 관련된 이슈로 계속해서 또 움직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 이후에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짜주셨으니까요. 3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에 속한 2가지 종목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텐데요. 이글벳과 하림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역시나 2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분석 들어볼게요. 봉준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이글벳입니다. 이글벳도 역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한 이슈로 움직이고 있죠. 백신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십시오. 지금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하면 매도하거나 꺾이는 흐름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이슈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지금 뭐 돼지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죠. 엄청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백신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한 그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글벳이라든지 제일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죠. 어쨌든 세계 식량 농업기구라든지 이런 기구에서 백신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그 제품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글벳이 판매하는 제품도 그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 이유로 인해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돼지열병에 대한 그 소독약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효과가 있다.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당분간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종목들은 원래 이런 상황에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또 남의 불행이 또 그 주가를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원래 이런 시기에 움직입니다. 조류독감이라든지 구제역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백신주들은 메르스 사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움직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렇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계절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겨울에 좀 움직임이 많은 그런 종목군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들이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이 종목은 당분간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단기에 쉽게 해소가 될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관련한 종목들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겠죠. 확실하게 어떤 이 관련 질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계속해서 움직이겠죠. 그리고
중국하고 몽골 가까운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왕래가 많은 그런 국가들이에요. 식품을 통해서도 전이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그 뉴스도 보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면이 많은 상황이고요. 또 북한 쪽에서 유입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북한은 이 방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북한을 통한 어떤 그런 그 유입도 가능하다. 그렇게까지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흐름이고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백신주들도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에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만 적절히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한 흐름을 이용해서 뭐 계속 반등이 나와준다면 끌고 가서 매도하시면 되고요. 조정받는 흐름이 나오면 매도 후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면 되니까 그 정도면 이해하시고 대응을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6,8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0.81인데요. 거의 뭐 적정 주가하고 비슷하죠. 6,800원이라고 하면은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단기의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61선이 101선을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그리고 단기는 역시 21선 위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한가를 가고 나서 오늘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반등했다가 마감을 한 흐름이에요. 여기에서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오면은 보유자들은 매도를 하고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미보유자들은 조정을 확실히 받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겁니다.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시장에 종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 관련한 종목들만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무리하게 접근은 하지 마시고요.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두 번째 종목은 하림입니다. 하림 역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이슈로 움직이는데요. 역시 돼지고기 드신 닭고기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하림은 뭐 닭고기 관련주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하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한 폭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강세는 어느 정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홀딩을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홀딩 하셨다가 다시 또 강세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강한 흐름을 유지한다고 하면 끌고 가시면 되겠죠. 당분간은 이런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너무 무리한 목표는 잡지 말자는 것이죠. 적당히 대응을 하자는 것입니다. 뭐 이게 엄청나게 폭등해서 계속 날아갈 만한 그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림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종목입니다. 계절적인 테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름이 성수기죠. 닭고기들은 여름이 성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봄에 움직임이 나오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 이슈가 없어도 지금 정도면 움직임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면은 서서히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슈가 나온 것이죠. 그럼으로써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금상첨화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좋지 않은 뉴스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은 관련한 어떤 그 계절적인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1,7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0.3이에요. 3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상승 전환을 여기에서 했죠. 이미 이전에 뭐 지수가 상승하면서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최근의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았어요. 빠지지 않고 계속 횡보하면서 서서히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계절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긴 차트로 보면은 거의 봄에 많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셨을 겁니다. 자, 봄에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죠. 여름을 앞두고 움직이고요. 여름이 지나면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 바로 하림이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단기 흐름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뭐 쉽게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고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홀딩을 하셨다가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상승을 해주면은 위에서 적당히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아래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따라잡지 마시고요. 조정 받으면 접근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종목으로 접근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는 그런 이슈를 적절히 활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너무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종목 현미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까지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5,39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최근에 역시나 이글벳도 역시나 의약품 제조업체로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슈로 좀 상승세를 보였었던 상황입니다. 보유자에 대한 부분은요,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미보유자는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짜주였고요. 자, 그리고 하림도 다섯 번째 종목으로 올라왔죠. 하림 같은 경우에는 오늘 2% 하락으로 3,41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하림 역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돼서 반사이 기대감 속에서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와 그리고 미보유자는 가격대 조정 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짜주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핫5 시간 만나봤고요. 지금 시각이 10시 35분인데요. 오늘은 뉴욕 증시가 휴장에 들어가면서 열리지가 않습니다. 성금요일이죠. 부활줄로 인해서 오늘은 휴장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전일에 대한 흐름을 짚어드린다면은 소비자 지표에 대한 회복과 그리고 특검 보고서 속에서 좀 안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다음 주 월요일장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일사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3371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GRT를 매수가 2,427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GRT의 종가는요, 1% 가까운 하락 속에서 2,73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하락세로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봉주 선생님은 GRT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D고요. 플러스 10%나 플러스 2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 상황 봐서 다시 한번 또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더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죠. 아래 위 어느 쪽이 먼저 오는지에 따라서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상승해서 계속 가면은 상황을 봐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자는 건 이 종목이 중국 기업이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다른 기업들의 어떤 움직임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대응을 하자는 것이죠. 강한 흐름들이 지속되면은 조금 더 끌고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20% 정도의 정리 후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좋지 않았으나 결과가 좋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2,427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거죠. 자, 보시면은 역시 그 5일선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죠. 이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요. 물론 이런 급등 이후에 매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어쨌든 좀 따라잡는 흐름이에요. 어쨌든 흐름 자체가 강하게 가고 있으니까 자 보십시오. 직전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갈 것 같으니까 따라잡았어요. 결과적으로 더 갔죠. 성공은 하셨는데요. 이게 이런 매매가 9번 성공하다가 한 번 실패하면은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매예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따라잡는 매매는 하지 말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최근의 상승은 중국 기업들의 강세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죠. 중국과 관련한 화장품주나 이런 것들도 강세를 보였지만 한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이면서 같이 움직인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흐름 정도는 충분히 나왔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향후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 또 중국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이 꺾이거나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특별히 계속해서 상승할 만한 요인이 아직까지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매수가라면은 적당히 단기 매매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하락하면은 금방 매수가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 더 하락하면은 플러스 10% 정도 정리 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상황을 봐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상승을 해주면은 플러스 20%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RT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학점은요, D학점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지만 이후에 또 하락세로 좀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짚어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하락 시에는 10%의 목표가 또는 더욱더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는 20% 이상의 매도에 대한 의견이었고 추가 상승 시에는 좀 상황 봐서 매도에 대한 의견, 빨리 수익 실현을 하고 좀 챙기시는 게 더욱더 우선적이다라는 진단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628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수가 52,0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일진 머티리얼즈는 1% 넘게 상승하면서 39,1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이 꽤 큰 상황인데요. 봉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학점은 D고요. 반등하면 마이너스 10%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하락했을 때는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은 손절 후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전까지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기 반등은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아직은 조정이 확실하게 받지 않았다. 그리고 전기차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확실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현재 상태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52,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어요. 자, 일단 매수가가 좋지 않습니다. 고점에서 조금 조정받으니까 계속 갈 줄 알고 따라잡았죠. 문제는 기준도 없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0%까지 홀딩하시고 지금도 홀딩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25%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추세적으로 보시면은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5,000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 고점 부근에서 추격 매수해놓고 기준 없이 대응을 한 겁니다. 30% 비중도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잘못된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력이나 기관 이런 쪽에서 확실하게 매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확실한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해야겠죠. 아직까지는 부족해요. 더 조정을 받기를 기다려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다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는 추세적으로 더 꺾인다 그렇게 보시고 정리 후에 확실하게 저점을 다진 후에 다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했을 때는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테마주기 때문에 단기에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본전까지는 기다리지 말자는 것이죠. 정리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보자는 것이죠. 어쨌든 매수도 좋지 않고요. 대응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치시기 바라고요. 마이너스 10%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좀 주의해서 살피셔야 될 것 같은데요. D약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마이너스 10% 또는 직전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가격대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802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LG전자를 매수가 76,100원에 비중은 25%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LG전자는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73,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10% 이내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후에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역시 현재 시점에서 봐야 할 것은 지수죠. 최근의 흐름 자체가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좋지 않은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76,1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미 지금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수가 저점 찍고 반등했고요. 그리고 종목이 다시 눌림목 한번 주고 쭉 왔습니다. 자, 아래에서 매수하셨어야죠. 이런 때 눌림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위에서 매수했어요. 이거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잡은 겁니다. 조바심 때문에 따라잡았는데요. 좋지 않은 매매죠. LG전자가 나홀로 종목의 성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흐름 보면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지수가 계속 갈 상황이라면 끌고 가도 되는데 그럴 상황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급의 트렌드가 좋지 않아요.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면은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흐름이죠. 개인이 매수하고 이런 트렌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갑자기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거나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재 단기적인 주가의 반등폭 그리고 지수의 어떤 흐름, LG전자의 어떤 실적의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기서 추세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갈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단기 반등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자는 것이죠. 반등하면은 본전에 매도하시고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하락하면 손절 짧게 한 후에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량주는 지수를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수가 다시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매도 후에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학점은 먼저 D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 반등 시에는 본전에 그리고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5%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4259님의 질문이고요. OCI를 매수가 10만 5천 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OCI는요, 강보학관 마감 속에서 94,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봉투 선생님은 OCI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네, OCI는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했어요. 그래서 반등 나와주면은 본전 매도하시고 다시 상황 봐서 접근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15% 정리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락 쪽으로 더 나왔을 때는 하락하는 트렌드가 이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수가가 약간 좋지 않아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10만 5천 원인데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죠. 그래서 지금 역시 따라잡은 겁니다. 결국은 그 아래에서 지금 그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뭐 지수가 평범하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부분 이렇게 좀 아래쪽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수익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위에서 따라잡은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위에서 따라잡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OCI는 결국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든지 어떤 중국 시장에서 태양광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중국과 미국 쪽의 태양광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하반기에 뭐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상황을 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품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더 봐야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이 강하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흐름, 그리고 지수보다 약한 흐름인데 지수가 꺾였을 때는 더 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종목은 강하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확률적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5% 후에 향후의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CI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본전 매도 또는 마이너스 15% 손절에 대해서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여러분들과 함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한 주간의 시장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다음 주의 흐름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를 예상을 하면서 지난주보다는 결과가 나쁠 거다 예상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좀 적중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운이 좋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고점에서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사실 목요일에 어떤 그 흐름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컸어요. 한국 시장의 자체적인 흐름으로는 반등이 계속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상승이 나왔었던 것들이 해외 증시의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해외 증시도 상당 부담이 있는 그런 그 구간까지 왔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떤 그 폭등세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물론 뭐 미국 시장이야 얼마든지 더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중요한 건 가격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보다는 미국이나 중국 쪽이 훨씬 가격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거든요. 특히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의 어떤 흐름이 중요하긴 합니다. 다만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최소한 단기 고점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역시 변수는 미국 시장, 해외 증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해외 증시의 흐름 자체도 역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강하게 계속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한국 시장도 크게 가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고요. 이번 주에 수급적인 트렌드가 약간 바뀌었죠. 외국인들의 어떤 그 현선물에서 매도하는 흐름 그리고 개인이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런 흐름이 뭐 크게 다시 바뀌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역시 한계에 온 그런 느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역시 이번 주의 결과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다음 주는 변수가 해외 증시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수급 사항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또 전망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토요일이고요. 4월 20일, 내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있는 평택초농 정홍 대표님의 강연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오후 1시부터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시간 확인해 주시고요. 장소는요,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주제는 글로벌 미래 전망과 그리고 가치주와 테마주 분석이라는 다양한 내용들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내일 강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시간과 그리고 장소 꼭 확인하시고 좋은 정보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다양한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드렸고요.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